네, 안녕하세요. 오늘 싱킹플레이 교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의 교육팀 김보현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싱킹플레이 2호 교재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는 AR 생태활동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AR 인성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호 교재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생태활동 2호 구성입니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 교재 표지의 모습이에요. 저희 생태활동 같은 경우는 교재 겉표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2차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기본 종이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재 표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꾸미기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표지를 펼쳐서 표지 속의 다양한 그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뒤에 번지지 않는 색연필이나 네임펜, 유성 매직 등을 사용해서 색칠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지를 원하는 색깔로 자유롭게 꾸며볼 수 있어요. 이때 표지에 있는 빈 공간에는 이달의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를 꾸며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생태활동 만 3세의 교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교재 표지 모습이고요. 계절 주제는 봄, 소주제는 나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호에서 이달의 생태 이야기로는 봄에 볼 수 있는 나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봅니다. 또 아래서부터 나비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고요. 애벌레의 먹이를 알고 사랑으로 나비를 키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재 가장 첫 페이지에는 우리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꼬물꼬물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난 모습이에요. 작은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가장 먼저 태어나서 자기의 알껍질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알껍질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들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벌레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맛있는 나뭇잎을 먹고 쑥쑥 자라려고 해요. 애벌레에게 줄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그림을 그려서 잎사귀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애벌레가 먹는 먹이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또 색연필뿐만 아니라 색종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바깥놀이를 나갔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나뭇잎을 주워서 가지고 온 나뭇잎을 붙여서 프로타즈 활동으로 애벌레에게 줄 잎사귀를 꾸며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꼬물꼬물 애벌레 활동이에요. 잎사귀를 많이 먹고 배부른 애벌레가 이제 꼬물꼬물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애벌레를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위에 이렇게 점선으로 모양이 표시되어 있지요. 나뭇잎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색연필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벌레가 잎을 먹기 위해서 꼬물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운동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애벌레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선을 따라서 애벌레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런 다음에 애벌레 움직임을 내 몸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벌레가 맛있는 나뭇잎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나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부터 이제 번데기, 나비가 되는 모습을 한번 싱킹플레이에서 관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싱킹플레이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약속판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싱킹플레이 공간에 옮겨와서요. 애벌레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싱킹플레이 화면 속에서 애벌레가 알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내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타임랩스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타임랩스 영상을 보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한눈에 짧은 시간 내에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관찰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교실로 돌아와서 교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동그란 알이 자라서 활동이에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었었는지 싱킹플레이에서 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회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교재 내에 있는 나비를, 날개를 예쁘게 색칠해서 꾸며주도록 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도요. 나비의 성장 과정을 알고 날개를 색칠해서 예쁘게 꾸며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 나비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싱킹 플레이에서 우리 멋진 나비가 되는 모습을 관찰했었지요. 이제 나비를 그 멋지게 변화된 나비를 우리가 한번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사 자료로 다양한 종류의 나비의 모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사 자료를 프린트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나비의 다양한 무늬와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색연필을 하나 골라서 나비를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나비의 몸통을 색칠하고 무늬도 그려서 꾸며준 다음에는요. 나비와 그리고 머리띠를 가위로 잘라내서 풀로 붙여줄 거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머리띠를 머리에 쓰면 나비로 변신할 준비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이때에는 교실에 있는 다양한 미술 도구를 사용해서 나비 머리띠를 꾸며줄 거고요. 아무래도 가위와 풀을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위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약속을 잘 지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비야 어디 숨었니 활동이에요. 팔랑팔랑 나비가 어디로 날아갔을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싱킹플레이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했는데 그 나비가 어디로 날아갔을지 아이들이랑 한번 상상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교재 안에 예시가 들어져 있어요. 팔랑팔랑 나비가 친구 머리에 앉았더니 예쁜 머리핀으로 변했고 또 손가락에 앉으니까 나비 반지가 되고 운동화 위에 앉으니까 예쁜 신발끈이 완성되었다고 해요. 이거 외에도 또 나비가 어디로 날아가서 무엇으로 변했을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를 예쁘게 색칠해서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도 나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느껴보고 또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우리 싱킹플레이 체험활동 시간이에요. 싱킹플레이에서 우리 작은 애벌레를 멋진 나비로 성장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싱킹플레이 가기 전에 아이들과 약속판을 가지고 약속을 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도감을 보면서 배운 내용을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도감 보이시지요? 이렇게 화면에 있는 도감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나비의 종류에 대해서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아이들끼리 순서를 정하고 나서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활동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싱킹플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나뭇잎이 있을 거예요. 나뭇잎을 열심히 터치하면 애벌레가 맛있게 나뭇잎을 냠냠 먹게 됩니다. 애벌레가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번데기가 돼서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모습까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멋진 나비로 변신하게 되면 우리 나비와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우리 앞에서 아까 나비 머리띠를 만들었었지요. 이 머리띠를 4주차 활동 때에도 친구들이 머리 위에 쓰고 나서 체험 활동을 진행해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겁게 활동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내가 만든 나비 머리띠를 쓰고 활동을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커다란 나비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앞에 아이들이 서서 나비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가정으로 전송을 하셔서 가정 연계 활동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깅플레이 만 4세 생태 활동입니다.
만 4세의 교재 표지 모습이고요. 계절 주제는 봄, 소주제는 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호의 생태 이야기로는 봄에 볼 수 있는 벌의 종류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 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꿀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벌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고 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교재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 벌의 도감을 보면서 벌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저희 교사 자료로 QR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벌이 우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 소리를 함께 아이들이랑 들어보면서 어떤 곤충의 소리일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꿀벌이었구나 하고 알려주신 뒤에 우리 벌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들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벌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알에서 벌이 자라는데요. 어떤 순서로 자라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알,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벌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지요. 우리 벌의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아이들이 알맞은 그림을 그려서 채워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벌의 성장 순서를 알고 그림으로 차분차분 하나씩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 벌 중에서 꿀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꿀벌은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벌과 여왕벌 그리고 수벌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우리 일벌은 꽃에서 꿀을 찾거나 아니면 먹이를 찾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벌이 꽃에서 꿀을 어떻게 얻는지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함께 읽어보고 난 뒤에 꽃이 있어서 벌들이 배부르게 꿀을 먹을 수 있고 또 벌 덕분에 꽃들도 많이 많이 쑥쑥 자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꿀벌이 하는 일을 알고 각자 맡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과 꽃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인 것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윈 꿀벌 활동이에요. 싱킹 플레이에서 꿀벌을 관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싱킹 플레이 공간에 가기 전에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싱킹 플레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관찰하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벌 영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벌의 모습을 보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싱킹 플레이에서 활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실로 돌아와서 이제 연계 활동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여러 가지 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벌집 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을지, 어떤 벌들이 살고 있는 벌집 안은 어떤 모습일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방, 꿀을 모아놓는 방, 알을 모으는 방과 같이 여러 가지로 찾아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고 그리고 벌집에 저장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 꿀벌들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었지요. 이때 우리 꿀벌이 다른 꿀벌들한테 꿀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떤 곳에 많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꿀벌춤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꿀벌춤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꿀벌춤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요. 꿀벌들의 움직인 모습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서 함께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꿀벌이 되어요 활동이에요. 벌이 돼서 윙윙 날아다니는 꿀벌의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색연필로 예쁘게 꿀벌을 색칠해서 꾸며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머리띠를 가위로 잘라서 풀칠하는 곳에 풀칠해서 머리띠끼리 서로 이어줍니다. 가운데 이 분홍 색깔 붙이는 곳에는 벌을 오려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꿀벌 머리띠가 완성이 될 거고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꿀벌 머리띠를 만들어서요. 앞에서 우리 꿀벌춤 활동했었지요. 이때 꿀벌 머리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꿀벌춤 활동할 때 함께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4주차에 우리 체험 활동을 진행할 때 함께 꿀벌 머리띠를 쓰고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체험 활동 시간이고요. 제목은 꿀 따러 가요 활동이에요. 꿀벌이 돼서 식물 속에 숨어 있는 꿀들을 찾으러 한번 떠나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싱킹 플레이에 가기 전에 약속판을 활용해서 약속을 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꿀물 머리띠를 가지고 가서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머리띠를 쓰고 활동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킹 플레이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이 꽃들이 같은 꽃을 찾아서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꽃을 많이 모을수록 꿀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열매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꿀을 많이 모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게임 중간중간에 말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벌이 등장하면 말벌이 등장했을 때 우리 벌을 쫓아줘야겠지요. 그래서 꿀을 모으는 거를 말벌이 방해하지 않게 말벌을 5번 이상 터치하게 되면 말벌이 유리병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벗을 잠시 쫓아주고 그런 다음에 꿀벌들이 다시 열심히 꿀을 모을 수 있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실로 돌아오셔서 꿀벌이 꿀을 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색칠하고 그리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꿀벌 머리띠를 쓰고 체험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소그룹으로 체험 활동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하게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과 말벌 활동이에요. 앞에서 아까 우리 체험 활동을 진행할 때 꿀벌들이 꿀을 모으지 못하게 방해하는 말벌이 있어서 말벌을 쫓아내 봤지요. 그래서 꿀벌과 말벌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꿀벌이랑 말벌은 서로 천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천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꿀벌과 꿀벌의 천적, 말벌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김새부터 먹이, 그리고 벌집의 모양새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사진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도 꿀벌과 말벌의 차이점을 서로 탐색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벌이 주는 고마움 활동이에요. 꿀벌은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고마운 존재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꽃가루를 옮겨주기도 하고요. 꽃가루를 옮겨서 꽃이 열매를 맺는 걸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꿀을 만들고 벌집 속에 모아둔 꿀을 사람이 먹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꿀벌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벌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만약 글씨를 적기 어렵다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꿀벌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벌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활동은 벌을 소중히 여겨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주는 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꿀벌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거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서 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세 개 중에 무엇인지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 자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 꿀벌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림 자료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과 꿀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그다음에 교재 안에서 찾아서 그림을 동그라미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소중한 벌과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아가서 쓰레기 줍기 활동과 같이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 5세 싱킹 플레이 생태 활동, 교재 활동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 5세의 교재 모습이고요. 계절 주제는 봄, 소주제는 파충류입니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호 이달의 생태 이야기로는 파충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종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충류의 특징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먹이 사슬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제 교재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페이지에는 파충류 도감이 나와 있습니다. 도감을 보면서 파충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이 비들로 덮여 있고 기어다니는 척추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사진을 보면서 한 번씩 살펴보고 특징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파충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파충류를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았었지요. 그래서 재밌는 파충류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파충류들을 교사 자료로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이 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다른 파충류들도 함께 추가로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 내에 있는 16개의 칸에 내가 알고 있는 파충류의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파충류의 이름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말한 파충류 그리고 친구가 말한 파충류 이름이 나온다면 동그라미를 합니다. 가장 먼저 빙고 세 줄이 완성되면 빙고라고 외치고 게임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교사 자료로 비슷한 이름을 가진 파충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파충류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규칙을 지켜서 파충류 빙고 게임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에서 파충류랑 같이 빙고 게임을 진행하고 파충류 종류를 많이 알아보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파충류랑 조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충류가 친구들한테 비밀 몇 가지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파충류의 여러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파충류의 비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눈,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온도, 세 번째 비밀은 피부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은 과연 어떤 비밀일지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색칠해서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파충류와 파충류의 생김새 그리고 특징을 떠올리면서 파충류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고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음 활동은 궁금한 파충류 활동이에요. 우리 파충류에 대한 모습을 직접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실제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충류가 등장할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궁금한 파충류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찰한 파충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파충류 여러 가지 파충류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구아나가 나왔었어요. 이구아나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 있는데요. 이 공룡이 바로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구아나와 스테고사우루스의 비슷한 점과 그리고 두 동물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글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파충류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고 공룡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물 우리 다음 파충류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다음 파충류는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느낀 도마뱀 활동입니다. 도마뱀은 위험을 느꼈을 때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도마뱀이랑 멧돼지가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멧돼지를 피해서 도마뱀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때 꼬리를 자르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도마뱀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도마뱀이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교재 내에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게 다시 예쁜 꼬리를 그려서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꼬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지 않는 아가막과의 도마뱀이 추가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가막과의 도마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꼬리가 잘린 이구 한번 꼬리가 잘린 도마뱀들은 다시 꼬리가 자랐을 때 똑같은 색깔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서로 다르게 자란다는 것도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도 도마뱀이 위험을 느꼈을 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멜레온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요. 짙은 녹색으로 변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또 초록색이 아닌 색깔로 변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밝은 연두 색깔로 변할 때는 카멜레온이 어떤 상황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카멜레온이 기분이 좋다면 어떤 색깔로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서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 포인트로도 카멜레온의 몸 색깔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충류 친구, 우리 악어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이랑 우리 악어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악어의 등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악어의 등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 빨간 색깔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대로 교재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검은색 선에 맞춰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게 되겠지요. 여기에 우리 색종이를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연결을 해서 직조 짜기를 해서 악어의 등을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우리 직조 짜기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 방법으로 악어의 등을 꾸며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악어의 가죽과 비슷한 질감의 재료를 한번 교실에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판지 같은 것을 지그재그로 끼워서 악어의 등을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요. 다음 활동은 반짝반짝 비닐옷이고요. 체험 활동이 진행될 거예요. 싱킹 플레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화면 모습의 예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장 먼저 도감을 보면서 파충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싱킹 플레이에서 체험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체험 활동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들이 반짝반짝 비닐옷을 가진 뱀을 만나서 뱀의 몸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탈피를 해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뱀이 나타났을 때 비늘의 색깔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요. 화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터치해 줄 겁니다. 그 색깔 그대로 똑같이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색깔을 눌렀을 경우에 탈피를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탈피를 실패했을 때는 우리 뱀의 탈피를 다시 잘 도와주기 위해서 물을 묻혀서 뱀의 비늘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싱킹 플레이에서 뱀 탈피를 도와주는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교실로 돌아와서 사후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뱀이 여기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가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뱀이 탈피를 하고 그리고 몸이 자란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종이뱀 활동이에요. 종이뱀을 만들어 보고 정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여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자료로 저희가 이렇게 종이뱀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이뱀을 프린트 하셔서 예쁘게 색칠해서 꾸며 주고요. 그런 다음에 가위로 바깥쪽 테두리부터 차례대로 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오리고 난 다음에는요.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요. 풍선이나 아니면 수습관 같이 이런 도구들을 빠르게 문질러서 정전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정전기가 생긴 물건을 종이뱀 가까이에 놨을 때 과연 종이뱀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이때 아이들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전기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정전기는 언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서 정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풍선이랑 또 수습광 말고 다른 물건도 한번 찾아서 정전기를 일으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에 이렇게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우리 움직이는 종이뱀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TV 모니터로 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고 활동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정전기를 일으켜서 종이뱀을 움직여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먹이사슬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먹이사슬은 우리 자연 그리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동식물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풀이 있지요. 이 풀을 먹는 우리 동물은 누구일까요? 곤충이 식물을 먹는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곤충을 먹는 동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양서류가 곤충을 먹어요. 또 이 양서류를 먹는 곤충은 파충류고요. 파충류를 먹는 동물은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연의 생태계에 대해서 먹이사슬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곤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양서류는 어떤 종류, 파충류에는 어떤 동물, 조류에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함께 여기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는요. 우리 먹이사슬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관심을 가지고 먹이사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싱킹플레이 2호 생태활동 교재 교육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AR 인성동화 2호 교재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호 인성동화 구성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 3세 교재, 만 4세, 만 5세 교재입니다. 이번 2호 같은 경우에는 동화책 2권과 그리고 활동복 1권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동화책입니다. 만 3세 동화책이고요. 내가 4살이었을 때 동화예요. 마음 주제는 마음 두드리기, 인성 주제는 나, 인성 요소는 예절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툴렀던 4살에서 이제 5살이 된 지금은 제법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만큼 친구와 같이 하는 법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씩씩해진 5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1주차 인성동화의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를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화 전체 내용이 재생이 되게 되고요. 그 옆에 주황색과 그리고 연두색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동화의 앞장과 뒷장, 페이지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글씨들을 터치하게 되면 각각의 문단으로 부분 동화를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클릭하게 되면
동화 속에 숨겨진 소리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만 3세 동화 들어보고 난 다음에 교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가장 첫 페이지에는 우리 예절 바른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부모 교육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는 이제 동화 내용을 회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살 때 그리고 5살 때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면서 5살 때 모습을 찾아서 색칠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는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형님이 된 모습을 찾아서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이제 4살과 5살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변한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5살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5살이 된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멋지게 꾸며서 한번 선물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는 스티커를 사용하는 활동이고요. 스티커를 붙이고 촉불을 색칠해서 예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5살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살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주차 애니메이션 활동 시간입니다. 큐브와 싱글에서의 애니메이션 활동 모습이에요. 이 활동은 식당의 미꾸라지라는 활동이고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함께 인성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싱킹 플레이 공간에 갈 상황적 여유가 되지 않거나 혹시 가정에서도 동화를 감상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교재 하단에 이렇게 QR코드를 삽입해 드리고 있어요. 네, QR코드를 인식하셔서 가정에서도 동화를 감상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못 안에 미꾸라지가 나타나서 식당을 방해했었지요. 그래서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로 지나가야 하는지, 3가지 갈림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 미꾸라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엉망이 된 식당 안을 손님들이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 볼 거예요.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붙여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때문에 식사를 망친 손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식당과 같이 또 다른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율동 활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율동을 진행하는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입니다. 동요를 감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실로 돌아오셔서 우리 교재 활동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기 2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남자친구 이름이 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석이가 느낀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지석이가 친구들을 만나러 식당에 가고 있대요. 지석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기분 좋은 지석이의 발걸음을 한번 온몸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석이가 어떤 마음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석이가 친구들을 만나러 식당에 갔더니 옆 테이블에 있던 아이가 식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툭툭 건드리면서 뛰어다닌다고 해요. 이때 이 아이를 보는 지석이와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예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예의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절 바른 내가 될래요 활동이에요. 친구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 우리 어른들께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네, 이때도 스티커를 사용해서 교재에 붙여줄 거고요.
스티커에 보면 여러 가지 예절받은 행동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행동 그림을 보면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절바른 말과 행동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바른 말과 행동을 직접 실천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인성 동화책이에요. 내가 꼭 전해줄게요 라는 동화책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 주제는 마음 두드리기, 인성 주제는 나, 인성 요소는 예절과 책임이고요. 까라미가 아파요. 아픈 까라미를 위해서 할머니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곰디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때 곰디가 케이크를 전해주러 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 아픈 까라미를 생각하면서 케이크를 꼭 전해주고 싶은 할머니를 위해서 꾹 참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결하는 곰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3주차 인성동화 활동은 큐브와 싱글에서 이런 모습이고요. 가운데 버튼으로 재생과 그리고 양옆에 화살표 버튼으로 앞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터치해서 동화 내용을 부분 부분 읽어보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클릭해서 숨어있는 소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화 내용을 다 감상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 활동, 교재 연계 활동이 진행되게 돼요. 이 활동은 내가 꼭 전해줄게요 라는 활동입니다. 곰디가 놀이터에 가는 것과 그리고 할머니 심부름을 하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곰디가 그러면 할머니의 심부름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곰디가 할머니를 모른 척했다면 과연 할머니가 그리고 까라미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함께 상상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동화 내용을 회상하면서 곰디의 선택을 찾아서 선을 그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 할머니가 까라미를 생각해서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었지요. 이 딸기 케이크를 예쁘게 색칠해서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딸기 케이크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위에다 또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할머니가 까라미에게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했지만 내가 내 친구가 아픈 친구가 있다면 어떤 음식을 전해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밸런스트 활동 시간이에요. 이번 밸런스트 주제는 튤립이고요. 튤립의 사면과 그리고 단면에서의 모습입니다. 튤립을 감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자유롭게 힐링하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교실로 돌아와서 우리 교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멋진 구름과 그리고 튤립을 보면서 산책을 했어요. 이때 내 기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표정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이때 친구들이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튤립이나 아니면 다른 꽃 혹은 구름을 보았을 때 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때 과연 내 표정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서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정 경계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바른 예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 상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에요. 옆쪽에 보면 아이들이 직접 적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예절 바른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 내에 있는 칭찬 스티커를 활용해서요.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이 올바른 예절 바른 행동들을 실천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여서 아이들의 바른 인성생활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만 4세 인성동화 활동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 4세의 첫 번째 인성동화는 누가 엄마의 시간을 훔쳐갔어요? 라는 동화책이에요. 이때 마음 주제는 마음 두드리기, 인성 주제는 나, 인성 요소는 절제, 솔선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는요. 어질러진 방을 엄마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질러진 방을
어질러진 방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아서 엄마가 대신 정리를 했던 곰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1주차 우리 인성동화 큐브와 싱글에서 재생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버튼,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화 전체 내용 감상이 가능하시고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과 뒷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터치하게 되면 각각의 문단을 읽어줄 수 있고요.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숨어있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1주차 교재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가장 맨 앞 페이지에는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할 수 있는 아이로 기를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한 부모교육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화 한번 듣고 왔지요. 동화 내용을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동화 내용 회상하면서 엄마가 바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이때 내가 놀고 난 후에 내 방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내 방의 모습은 과연 어쩐지, 그리고 이 어질러진 방은 누가 정리를 해주는지 함께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바빠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집에서 내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던 우리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글이랑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곰디가 어지른 물건 그리고 내가 집에서 어질러진 물건을 엄마가 정리해 줬을 때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바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시계가 곰디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시계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곰디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지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곰디를 보는 시계의 마음을 스티커와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지러진 방을 곰디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내 물건을 찾아서 제자리에 정리해 볼 거예요. 스티커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요. 이 물건들은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미술동호는 미술동호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악기는 악기끼리 한번 분류해서 붙여보도록 합니다. 이때 내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정리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주차에 율동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율동활동 할 때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만 4세 인성동화 두 번째 인성동화인데요. 휘파람 잔치라는 동화예요. 마음 주제는 마음 두드리기, 인성 주제는 나, 인성 요소는 절제와 솔선입니다. 동화는 까라미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까라미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까라미가 어떻게 나섰었는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성동화 두 번째 동화의 큐브와 싱글에서의 활동 모습입니다. 동화를 듣고 난 다음에는 교실에 돌아와서 회상해보는 사후 활동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까라미가 휘파람을 불어서 비가 내리게 되었었지요. 이때 비가 내렸을 때 과연 마을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동화 휘파람 잔치를 다 같이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한다 했을 때는 내가 기다리던 것을 이루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이때 비가 내리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의 기분도 함께 떠올려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만약에 까람이었다면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비구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에요. 네, 이때에는 우리가 구름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정답은 있지 않으니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비구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톡톡 주룩 비가 내리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의 비가 내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빗소리를 신체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지,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비가 내리는 모습을 말소리와 신체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게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까라미네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 비가 내리는 영상 아니면은 빗소리가 나오는 음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소리를 직접 듣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으로 똑같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4주차 벨로스트 활동이고요. 벨로스트 주제는 튤립이에요. 튤립이 나오는 모습의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입니다. 함께 관찰하시면서 누워서도 또 앉아서도 자유로운 자세로 관찰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내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뭉게구름과 튤립 활동이고요. 밸러스트에서 우리 구름과 튤립을 한번 감상하고 왔었지요. 이 구름과 튤립을 스티커로 한번 퍼즐 맞추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위치에 스티커를 붙여서 퍼즐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정연계 페이지가 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과 절제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옆에 빈 공간에 추가로 생각하는 절제 행동들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스티커를 교재 내에 붙여서 아이들이 절제 행동을 실천할 때마다 칭찬해 주면서 바른 인성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네, 만 4세 인성동화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만 5세 인성동화 교재 활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의 첫 번째 동화는 아기 사자를 키우고 싶어요 라는 동화예요. 이 동화의 마음 주제는 마음 두드리기, 인성 주제는 나, 인성 요소는 배려와 끈기고요. 호영이가 아기 사자를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사자 가족을 무서워하는 이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호랑이를 이제 아기 사자를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주차에 우리 교재 첫 페이지 모습이고요. 배려를 하기 위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부모님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인성동화 우리 시작할 때 큐브와 싱글에서의 동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전체 동화 재생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동화의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를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문단을 부분 읽어주는 동화 감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림들을 터치하게 되면 각 그림마다 숨어있는 소리가 삽입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숨어있는 소리를 찾으면서 동화 내용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를 감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기 사자를 키우고 싶어요. 동화를 감상하면서 우리 아기 사자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필요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교재 내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사자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스티커와 그리고 빈 공간에는 그림을 그려서까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동화 내용을 회상하면서 아기 사자에게 필요한 것을 글과 여기에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아기 사자를 위해서 호영이처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내 장난감을 서로 나눠주고 같이 놀아볼 거예요 하는 걸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여기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만약에 호영이라면 아기 사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지 두 가지 상황에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아기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면 나는 호영이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적어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기 사자가 심심해한다면 내가 호영이라면 어떻게 아기 사자에게 해주었을지를 적어봅니다. 글이 적기 힘들다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다양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고 아기 사자를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율동 시간이고요. 배려에 대한 율동이에요. 그래서 큐브와 싱글에서 율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동화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화책은 가장 먼저 햇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동화예요. 여기 마음 주제는 마음 두드리기, 인성 주제는 나, 인성 요소는 배려와 끈기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햇님을 만나고 싶은 곰디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햇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매번 가장 먼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곰디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가장 먼저 햇님을 만나려고 햇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연 곰디는 햇님을 먼저 만날 수 있을지 동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동화에서 우리 곰디가 햇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고요.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입니다. 동화를 감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상 활동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곰디가 햇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었지요. 근데 햇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여기에 표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에는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유해 볼 수 있고요. 그 방법을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햇님을 만난 공지처럼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일이 친구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꼭 참고 노력했던 경험을 글이랑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참고 노력해서 이루어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었는지 생각하면서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곰디였다면 가장 먼저 햇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여기에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햇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싶어요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들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님을 한번 보았던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그때 내 기분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곰디가 햇님을 만나러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출발해서 도착까지 한번 산을 올라가 볼 건데요. 이때 곰디가 햇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이고 선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알맞은 위치에 붙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미로를 한번 탈출해서 우리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하면 시작 부분부터 그리고 도착 지점까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보면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4주차 벨로스트 활동이고요. 만 5세 벨로스트 활동입니다. 만 5세의 벨로스트는 벚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예쁘게 꽃이 핀 벚꽃나무를 스티커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 벚꽃을 구경하면서요, 아이들과 같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내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누워서도 앉아서도 자유롭게 영상을 관람하면서 아이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내 마음과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스티커에 이렇게 꽃이 함께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아이들이 교재 내에 붙여서 예쁘게 나무를 꾸며줄 수 있고요. 또 빈 공간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사용해서 또 나만의 봄꽃나무를 꾸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들이 만든 봄꽃나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발표하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져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봄꽃나무를 꾸미면서 느낀 나의 마음을 발표할 때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재 마지막 페이지인 가정 연계 활동 시간입니다. 남에게 감동을 주는 배려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배려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옆에 빈 공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배려하는 행동을 글로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교재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 스티커에 이번에는 예쁜 꽃 스티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했을 때마다 예쁜 꽃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그리고 원에서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호 싱킹 플레이 AR 인성 동화와 그리고 생태 활동에 대한 교재 교육을 모두 마쳤고요.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신다면 채팅방에 한번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오늘 교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싱킹 플레이 3호 교육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